안녕하십니까. 요즘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이 전 국민을 공분케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운영자뿐만 아니라 영상물을 시청한 관전자들까지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합니다. N번방이란 텔레그램 플랫폼에서 성착취 영상을 공유하는 방을 부르는 말인데요. 처음에 방을 만들 때 1번 방을 만들어 영상을 공유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방을 없애버렸습니다. 또다시 2번 방을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모두 8개의 방을 만들어 운영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N번방의 성착취 범죄에 대해 N번방 회원 모두를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500만을 넘었었고 대통령도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를 꾸렸습니다. 또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는 N번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들까지 형법 제114조의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건에서 핵심되는 범죄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배포 등의 죄입니다. 이번 법률 진단은 이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다만 18세라도 범죄 피해를 당한 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즉 2001년생이 2020년에 피해를 당하였으면 생일이 언제냐와 상관없이 2020년에 19세가 되기 때문에 모두 제외됩니다. 이 법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판매되어 배포, 제공, 소지한 사람은 그 행위 종류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그 행위 종류를 제작하거나 판매, 대여, 배포 등으로 구분해서 열거한 이유는 형법의 기본 원리인 제형 법정주의 때문입니다. 이것은 범죄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은 미리 명확하게 법률에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헌법 제13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한 규정이 바로 제형 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입니다. N번방 사건으로 들어가서 음란물 제작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에 대하여 제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 판매되어 배포, 제공하거나 소지, 운반한 자,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처벌 대상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을 본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에 참여한 일반 회원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회원들이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시청한 것은 운영자의 범죄 행위를 지지한 것이고 또 회원들이 해당 방에 공유되는 영상물의 내용을 알고 있었고 특정 내용의 성착취를 의뢰하거나 그 결과물의 공유를 요구한 점 등은 공범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N번방, 백사방의 경우 영상을 공유해서 보는 방 중 무료방은 대부분 맛보기 방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정도였다고 해요. 이 맛보기를 통해서 다시 유료방으로 유인을 했는데 입장료가 20만 원, 70만 원, 150만 원 등 고액이고 현금이나 계좌이체는 안 되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만 받았다고 합니다. 또 1번방에 들어가 영상물을 보려면 기존 가입자가 초대를 하거나 접속 링크가 있어야만 했다고 합니다. 마약 범죄의 경우 돈을 주고 마약을 구입하여 투약하는 사람을 마약 제조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와 관련해서도 돈을 주고 훔친 물건을 샀다고 해서 절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주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것만으로 음란물 제작 행위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텔레그램은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자동으로 휴대폰에 저장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텔레그램으로 본 사람은 소지한 것으로 인정될 수가 있고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5항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운영자와 가입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형법 제114조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히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면 조직원 또는 가입자 모두에게 주범과 같은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 씨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게 된다면 박사방 회원들에게도 같은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사방 운영 실태에 관한 언론 보도를 보면 박사방에는 조 씨 명령을 따르는 직원들이 있어서 여성들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른바 노예가 된 피해 여성들을 찾아가 협박하고 회원들한테는 현금을 수금했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업무를 수행한 조직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은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총책을 중심으로 간부급 조직원들과 상담원들, 현금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내부의 위계 질서가 유지되고 조직원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춘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업무를 수행한 피고인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사기 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었습니다. 이런 판례를 볼 때 조 씨가 운영한 박사방은 형법상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조 씨를 따르는 관리자들과 직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은 입장료를 냈다고 해도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 이용자에 불과하여 범죄단체 조직에 있어 그 조직에 가입한 사람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는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과 관련하여 이는 구체적인 범죄 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범죄 행위에 대한 예비 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 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말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유료 회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회원으로 가입하고 영상을 보기만 한 사람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법이 이렇기 때문에 가입자까지도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이런 문제는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